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7세기 백제의 대표 사찰, 익산 미륵사가 첨단 기술로 되살아났습니다. 백제 최대 사찰의 건축기술 결정체인 중문이 증강현실로 복원됐습니다. 태블릿과 스마트 글라스로 문화유산을 체험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익산시가 형형색색의 국화꽃 조형물과 향기로 물들고 있습니다. 익산 천만소미 국화축제가 개막돼 일간의 여정에 들어갔습니다. 중앙체육공원과 보행로로 연결된 신흥공원에는 천여 점의 국화 조형물이 시민과 관광객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군산 시간여행 마을에서 보행길을 막는 대형 화분 때문에 관광객과 차량이 뒤엉키는 혼잡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좁은 골목길과 방문객 증가로 불편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군산시는 상인회와 시민 의견을 들어 화분 철거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4일 금요일 종합뉴스입니다. 7세기 백제의 대표 사찰, 익산 미륵사가 첨단 기술로 되살아났습니다. 국보 석탑만 남았던 자리에 증강현실로 복원된 중문이 세워졌는데요. 누구나 태블릿과 스마트 글라스로 문화유산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QR코드를 인식하자 1400년 전 백제의 미륵사가 눈앞에 되살아납니다. 익산 미륵사지. 지금은 국보로 지정된 석탑만 남아있지만 당시 미륵사는 백제 최대 사찰이었습니다. 익산시와 국가유산청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은 미륵사지의 디지털 복원 체험 안내센터를 열고 사라진 중문을 증강현실로 복원했습니다. 미륵사는 7세기 초의 건축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보면 백제 기술의 마지막 결정체로 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과거 미륵사의 건축을 느끼시고 관람객이 현장에서 대여한 태블릿으로 QR코드를 인식하면 화면 속 비어있던 공간 위로 중문이 세워집니다. 건물의 구조를 회전하거나 내부를 둘러볼 수도 있습니다. 2층에 올라가 미륵사지 전경을 내려다보며 미륵사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의 풍경도 볼 수 있습니다. 옛날에 있었다가 없어진 건물을 지금 볼 수 없었는데 태블릿 증강현실로 볼 수 있으니까 새로웠어요.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은 미륵사 중문 재현을 시작으로 목탑과 금당 등 백제 건축의 모습을 지속적으로 구현해 문화유산 콘텐츠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KCN 뉴스입니다. 새만금에서 전주 고속도로에 이어 신안과 수목원이 잇따라 완공될 예정입니다. 전북도에 따르면 새만금에서 전주 고속도로는 2010년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이후 15년 만인 다음 달 21일 개통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고속도로를 차량으로 이용하면 완주에서 새만금까지 기존 76분에서 33분으로 절반 이상이 단축됩니다. 이어 새만금항 2선석의 현재 공정률은 88%를 보이는 가운데 내년 10월 개항하고 국립새만금 수목원은 오는 2027년 2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한창입니다. 새만금공항 건설 사업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법원 판단이 빠르면 올해 연말쯤 나올 예정인 가운데 예산 반영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환경단체가 제기한 새만금공항 집행정지 신청의 2차 신문기일을 다음 달 12일로 정했습니다.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인용이나 기각, 각하 결정은 빠르면 올해 말쯤 이뤄질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 시작하는 내년도 예산의 국회 심사에서 새만금 공항 예산이 최종 반영될지도 관건입니다. 민주당 전북도당 위원장을 선출하는 임시당원대회가 다음 달 2일 오후 3시 전주대학교에서 열립니다. 권리당원은 오는 31일부터 11월 1일 온라인으로 투표하고 대의원은 임시당원대회 당일 온라인 투표에 참여합니다. 개표 반영 비율은 권리당원 90%, 대의원 10%이며 투표 결과는 당일 발표됩니다. 조직강화특별위원회는 오는 26일 후보 등록을 마친 윤준병과 신영대 의원을 면접한 뒤 27일 최고위원회에서 후보자를 최종 의결할 예정입니다. 익산시 애양본부가 이원택 안호영 국회의원이 제2혁신도시 삼례 봉동에 조성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익산시 애양본부는 오늘 입장문을 내고 이원택 안호영 의원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대의를 정치적 셈법으로 짓밟는 몰상식한 정치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특히 김관영 지사가 도정 공약으로 공식 확정하고 전북자치도가 이미 추진 중인 익산 제2혁신도시 조성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이들의 발언은 도민의 단합을 해치고 지역 간 갈등을 고의적으로 조장하는 정치적 망동에 불과하다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익산시가 가상융합산업지원센터 공모에 대응합니다. 이를 위해 관련 기관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실무전담 대응팀을 구성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가상융합산업진흥법에 따라 공모로 지역 거점센터를 지정할 예정입니다. 가상융합산업은 인공지능과 홀로그램, 메타버스 등 첨단 기술이 융합된 차세대 산업을 말합니다. 한편 익산시는 익산 종합비즈니스센터를 지정 신청 장소로 정했습니다. 소방청이 의용소방대 연수원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군산시가 연수원 유치에 나섰습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소방청은 1,500억 원을 투입해 국립의용소방대 연수원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는 연수원 설립을 위한 타당성 용역을 추진하고 정치권과 협력해 예산 확보에 나설 계획입니다. 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미 대통령 공약 사업으로 제안한 만큼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가을은 국화 향기에 취해보는 건 어떨까요? 천여 점의 국화 조형물이 선을 보인 익산 천만송이 국화축제가 오늘부터 개막됐습니다. 특히 올해 축제는 중앙체육공원에서 신흥공원까지 확대돼 더욱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합니다. 익산 천만송이 국화축제가 열렸습니다. 주행사장인 중앙체육공원은 각양각색의 국화 전시물이 방문객을 유혹합니다. 백제 문화의 화려함을 재현한 백제금종 한지 등과 8m 높이의 대형 봉황 조형물 등 천여 점의 국화 조형물이 선을 보였습니다. 시민과 지역단체가 직접 참여하는 판매 홍보 부스에서는 400여 종의 농특산물과 함께 익산을 대표하는 먹거리가 관광객의 오감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너무 보기 좋아요. 마음이 힐링됩니다. 올해 축제는 보행교 개통으로 행사 공간이 확장됐습니다. 중앙체육공원뿐만 아니라 걸어서 신흥공원으로 이동하면 곳곳에 설치된 국화 조형물 등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무지개 정원과 꽃바람 정원, 핑크뮬리원, 유아체험숲 등을 통해 가을 정취를 만끽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행사 기간 천만송이 체험 놀이터와 아동 청소년 팝업 놀이터, 꽃다발 만들기 등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체험 이벤트도 풍성하게 마련됐습니다. 생각보다 너무 잘 꾸며놔가지고요. 아이가 나오니까 너무 좋아하네요. 네, 꽃이 너무 예쁩니다. 가족들이 나들이 하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익산시는 올해 이리시, 익산군 통합 40주년을 맞아 할인 행사와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등 시민 참여형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또 자원봉사자 4,000명 이상이 축제 내내 참여해 원활한 행사 진행을 돕는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로 22번째를 맞은 익산 천만송이 국화축제, 다음 달 2일까지 열흘간 익산은 가을 국화가 수놓는 도심 정원이 됩니다. KCN 뉴스입니다. 익산시와 NS쇼핑이 손을 잡고 지역업체의 전국망 판촉을 지원합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판로 확대와 매출 증대를 돕기 위해 NS쇼핑과 공동 마케팅을 추진하면서 은성푸드와 나리찬 등 10개 업체가 홈쇼핑 방송에 참여하고 온라인몰에 입점하는 등 전국 소비자를 공략하고 있습니다. 입점 업체들의 주요 판매 품목은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김치와 두부, 팥죽, 소면 등입니다. 익산시가 금마면을 체류형 관광지로 육성할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진행한 역사문화관광지 브랜딩 용역이 오늘 최종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용역을 통해 금마면 일대는 맛집과 카페 등 지역 상권이 형성돼 있고 한옥 체험업과 농촌 민박업 등 30여 개의 숙박시설이 운영되는 등 체류형 관광이 가능한 기반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또 스테이형 문화공간을 만들고 역사문화 콘텐츠 개발과 체류형 관광 동선을 만들면 장기 체류 여행지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익산시는 용역 결과를 활용해 내년부터 도보여행 코스 등 단계별 사업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전북도가 농업 생산성이 낮은 소규모 농업진흥 지역에 321.5헥타르를 해제 고시했습니다. 소규모 농업진흥지역은 도로, 철도 등이 설치되거나 택지, 산업단지 등으로 집단화한 농지와 분리된 농업진흥지역 내 3헥타르 이하의 농지를 말합니다.
도는 주민 의견 수렴 후 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의 최종 승인을 받아 해제를 확정했습니다. 해제된 부지는 앞으로 전원주택단지와 파크골프장 등 체육시설이나 공원 등으로 활용될 전망입니다. 군산시가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딘 19세 청년에게 문화비를 지원합니다. 군산시는 청년 문화예술 패스 사업을 통해 만 19세 청년에게 공연 전시 관람비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200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 출생한 만 19세 청년이며 1인당 최대 15만 원입니다. 신청 기간은 다음 달 30일까지이며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됩니다. 도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ICT 융복합 사업이 추진됩니다. 전북자치도는 다음 달 4일까지 ICT 융복합 확산 사업에 참여할 축산농가를 모집합니다. 이 사업은 생산성 향상과 악취 발생을 줄이기 위해 축산농가의 정보통신 기술을 접목하는 겁니다. 축산농가는 해당 시군에 신청하면 됩니다. 군산 시간여행 마을에서 보행길을 막는 대형 화분 때문에 관광객과 차량이 뒤엉키는 혼잡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좁은 골목길과 방문객 증가로 불편은 커지고 있는데요. 군산시는 상인회와 시민 의견을 들어 화분 철거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군산 시간여행마을 일대입니다. 인도 위에는 크기가 제각각인 대형 화분들이 2m 간격으로 줄지어 있습니다. 군산시가 걷기 편한 길을 만들기 위해 인도에 대형 화분을 설치했지만 곳곳에 동상과 조형물이 뒤섞이면서 인도는 사실상 자취를 감췄습니다. 이러다 보니 관광객들은 차량과 함께 도로로 걸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관광객이 많은 주말이면 사람과 차량이 뒤엉켜 더욱 혼잡해집니다. 당초 대형 화분은 2년 전 군산시와 상인회가 협약을 맺고 3,300만 원을 들여 90개를 설치해 상인회가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좁은 골목을 화분이 차지하면서 시민들과 관광객들은 불편이 크다고 지적합니다. 차들 통행 때문에 저희가 걸어서 여행하기가 좀 많이 불편했고 차가 먼저인지 사람이 먼저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주말에는 너무 복잡한 데여서 아이들 가지고 여행하기 참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상인들은 화분이 불법 주차를 막는 효과가 있다며 철거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걸 또 치우면은 주차를 계속 해놨어. 주차를 해놓고 안 빼가니까 그것도 문제예요. 군산시는 상인과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화분 철거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의견들이 지금 충돌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조금 저희가 좀 조정을 해서 철거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방안들을 좀 구상 중에 있습니다. 시간여행 마을의 방문객은 지난 2023년 8월 기준 51만 명에서 지난해 61만 명, 올해는 71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처럼 관광객 증가와 좁은 보행 환경이 맞물리면서 대형 화분 관리와 정비 방안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보행자를 위한 시설이 오히려 통행을 방해하는 아이러니한 상황. 군산시가 어떤 해법을 찾을지 주목됩니다. KCN 뉴스입니다. 도내에서 독감 바이러스가 유행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전북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오늘 도내 의료기관에서 수집한 검체를 확인한 결과 A형 독감 바이러스 양성률이 지난주보다 9배 넘게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역 내 감염이 확산됐다는 신호라며 손 씻기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고 예방접종을 받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망치로 진열대를 깨고 1억 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10대 2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익산경찰서에 따르면 A군 등 10대 2명은 어제 오후 3시쯤 충남 논산의 한 금은방에서 망치로 유리 진열대를 부수고 금팔찌 등 1억 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금은방 주인 신고로 수사에 나서 범행 당일 익산에서 A군 등을 붙잡았습니다. 이들은 논산에 들르기 전 익산의 한 금은방에서도 골드바를 훔치려다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남자친구가 사는 집에 불을 지른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군산경찰서는 현주 건조물 방화 혐의로 48살 A씨를 긴급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A씨는 오늘 오전 7시 57분쯤 남자친구가 사는 군산 밀용동의 한 다세대 주택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불을 낸 A씨는 몸에 2도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다른 사람은 다치지 않았습니다. 군산항 육부두 해상에서 오늘 12시 23분쯤 3,000톤급 화물 운반선이 침수됐습니다. 군산 해경에 따르면 경비정 등 4척을 투입해 침수 선박에서 물 빼기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또 선체 구멍을 막고 안전 해역으로 이동시키는 등 추가 작업을 벌였습니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해경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이 신형 수색 구조 헬기 신수리 한 대를 군산 항공대에 배치했습니다. 서해해경청은 노후화된 카모프 헬기를 바꾸기 위해 한국항공우주산업이 제작한 신형 헬기 한 대를 인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도입된 헬기는 국내 기술로 개발된 수리온 기종으로 주야간 해상 수색과 구조 임무 수행이 가능한 중형급 헬기입니다. 이 헬기는 오는 12월까지 승무원 교육을 마치고 내년 1월부터 현장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순창군의 한 면장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순창경찰서는 음주운전 혐의로 50대 A씨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7일 오후 9시쯤 순창군 순창읍의 한 도로에서 음주 후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군청 소유 버스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순창군의 한 면장으로 순창 장류축제에 참가해 술을 마신 후 만취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 연금을 잘못 지급하고도 제대로 환수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 이주영 의원은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를 통해 최근 5년간 잘못 지급돼 환수된 사례가 9만 건이 넘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회수되지 못한 금액은 124억 원에 달한다고 질타했습니다. 특히 이 의원은 노령연금 수급자의 이혼 증가로 분할연금과 관련된 미환수 사례가 많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제도적 보완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흉기를 들고 밤거리를 배회한 3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은 공공장소 흉기 소지죄로 기소된 32살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보호관찰과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6일 밤 11시쯤 흉기를 들고 전주시 효자동 번화가를 돌아다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조사 결과 술집에서 일을 하려고 면접을 받다가 떨어져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였습니다. 올여름 도내에서 태풍과 집중호우 등 극한의 기상 상황 속에서 한 명의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도는 이 같은 결과는 재위험지역 선제적 관리와 민관군 협력의 결과라고 자평했습니다. 또 이 기간 24시간 비상근무 체계를 가동하고 재난대응 체계를 유지했으며 둔치주차장, 하천 산책로 등을 제때 통제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난 6월 구축한 사전 예방형 체계인 디지털 기반 도시 침수 대응 시스템이 재난 관리에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도내 임대아파트의 공실률이 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 임대아파트는 모두 4만 8천여 가구입니다. 이 가운데 3,800여 가구가 빈집으로 공실률은 8%에 이르며 전국 평균보다 2.8%포인트 높습니다. 공실률이 높은 이유는 전용 면적이 대부분 40제곱미터, 10평 이하로 비좁은 데다 도심 외곽에 있기 때문입니다. 도내 모든 소방관서가 에이펙 정상회의 기간에 특별 경계 근무를 실시합니다. 전북자치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모든 직원이 상시 대기합니다. 또 정상회의가 열리는 경북으로 도내 일부 소방 차량과 20여 명의 인력이 파견 투입됩니다. 예술인과 지역민이 함께 만드는 말랭이마을 골목잔치가 내일 말랭이마을 일원에서 열립니다. 이날 골목잔치는 도예와 미술, 마술, 문학 등 다양한 예술 분야에서 창작 활동을 펼치는 작가들과 함께 체험 행사를 즐기며 신흥 양조장에서는 막걸리와 파전을 맛볼 수 있습니다. 지난달 열린 골목잔치에는 900여 명의 관광객들이 방문했습니다.
한편 말랭이 마을은 소리마당과 추억전시관, 영화관 등이 구성돼 있어 특별한 관광지로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익산시 마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어르신과 장애인 등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참 좋은 사랑의 밥차를 운영합니다. 이번 행사는 지난 9월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진행된 것으로 주민들에게 꾸준한 나눔과 따뜻한 정을 전했습니다. 현장에는 300여 명의 지역 주민이 함께 어울리며 따뜻한 점심을 나눴습니다. 또한 익산시 보건소가 감염병 예방 홍보 활동도 진행해 주민들에게 올바른 건강 수칙을 안내하고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도내는 대체로 흐린 가운데 군산은 19도, 익산은 20도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기온은 10도에서 21도를 보이겠습니다. 익산은 주간 최고 20도를 보이겠고 대체로 맑겠습니다. 군산은 주간 최고 19도를 보이겠고 바다의 물결은 최고 1.5m로 매우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